생활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에서 내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규정 2문제, 지도 방법 2문제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체육 관련 문제 1개를 필수로 물어보게 되고요. 보디빌딩, 골프 종목에서는 확실하게 출제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확인 중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작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포함해서 2022년 데뷔용으로 제작되었고요. 이전 영상의 배경음악 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번에는 배경음악 소리를 많이 줄였고요. 개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별한 꿀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고 계속 추가 제작 예정입니다. 구술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 출제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생활체육 답변은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대답하기 쉽게 쉬운 용어 위주로 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설명 자료는 축약된 내용이므로 실전 구술 시험에서는 생각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답변하시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 시간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생활체육 구술 시험 기출 문제 시작합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체육 공통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 1 생활체육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하는 체육활동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 평생 체육입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 신체활동입니다. 문제 2.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운동 부족인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 2.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대중 스포츠 인구가 증가. 3.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해소할 수 있다. 4. 생활체육은 정서적 안정 효과와 삶의 즐거움을 준다. 5. 팀워크와 사회 결속의 원리를 터득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문제 3.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뽑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식 향상으로 건강한 삶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스포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생활스포츠 지도자의 양성으로 국민건강생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스포츠 지도자의 자격 종목과 종류를 세분하여 뽑고 있습니다. 문제 4. 생활체육의 목표 5가지 이상 또는 생활체육의 목적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건전한 여가 생활의 선용. 2. 기초체력 향상. 3. 사회성 발달. 4. 공동체의식 향상. 5. 스트레스 해소. 6.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문제 5. 생활체육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운동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신체활동 기회 제공. 2. 팀워크 및 공동체의식 강화. 3.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4. 스트레스 해소, 갈등과 우울증 해소. 5. 건강과 체력 증진. 6. 삶의 질 향상. 7. 건강한 정신력, 공동체의식 강화가 있습니다. 문제 6. 생활체육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구분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생리적 기능은 체력 및 근력 증진,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2.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 완화, 긴장 완화, 우울증 해소 및 정서적 균형 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능은 규칙을 익히고 사회 규범을 습득하고 공동체의식 증진과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7. 생활체육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구분해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의 문제의 생리적 기능을 신체적 기능으로 변형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1. 사회적 기능은 규칙을 익히고 사회 규범을 습득하고 공동체의식 증진과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2.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 완화, 긴장 완화, 우울증 해소 및 정서적 균형 등이 있습니다. 3. 신체적 기능은 체력 및 근력 증진,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8. 생활체육의 대상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스포츠 종목별 동호인, 직장 동호인, 상업체육 회원,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단체 체육시설 이용자 등이 있습니다. 문제 9. 생활체육의 영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체육의 영역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상업체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가정체육은 가족 단위로 가정생활에서 체육활동이고요. 2. 직장체육은 기업이나 근로 현장에서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입니다. 3. 지역사회체육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주민의 체력 및 건강을 증진합니다. 4. 상업체육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스포츠단체나 기업이 일반 대중에게 체육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문제 10.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설. 2.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 3. 생활체육 지도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 5. 생활체육 홍보 및 정보 서비스의 선진화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11. 생활체육의 3요소를 설명해보세요. 생활체육의 3요소는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시설, 이것을 운영할 생활체육 지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생활체육의 3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에 나오는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라는 표현은 암기할 때만 사용하시고 실전 구술 시험에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문제 12. 생활체육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프로그램 지시.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시설의 3요소와 기구, 장소, 상담, 안내, 서비스, 참가자도 필요합니다.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13.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평창에 가서 다같이 개를 목욕시킨다.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평가성, 창조성, 다양성, 개별성,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문성, 편의성, 전달성, 욕구 반영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구지 현생지.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구체적 목표, 지도자 확보, 현실적인 지도 가능성, 생활체육시설,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체육시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5.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구체적 종목. 2. 참가자. 3. 지도자. 4. 시설 및 장소. 5. 재정. 6.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16.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협의의 개념은 스포츠 활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 및 절차, 광의 개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체육의 생활화를 구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입니다. 문제 17.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시 포함하는 구성 요인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지참, 제장, 홍한종.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지도자, 참가자, 재정, 장소, 홍보, 안정성, 종목 등이 있습니다. 지도자, 참가자, 생활체육 재정, 생활체육 장소 및 시설, 생활체육 홍보, 생활체육 활동의 안정성, 생활체육 활동 종목이 구성 요인입니다. 문제 18.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작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생활체육 활동의 목표 설정. 2.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3. 프로그램을 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 4. 생활체육에 대한 학습 내용, 지침, 학습 방법 구성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17번의 프로그램 계획 시 구성 요인과 18번 계획 원리는 다른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문제 19.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 또는 계획 과정.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프로그램 기획 전환 및 목적 이해. 2. 참가 대상의 요구 조사. 3. 프로그램 목표 및 목적 설정. 4.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5.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행. 6. 생활체육 프로그램 평가. 7.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완 및 개선이 있습니다. 파트 3.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체육시설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20.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은 일반 대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의 지원으로 설치 및 운영, 유지되는 체육시설입니다. 2. 학교체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체육활동의 공간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도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3.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에게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직장 내 복지 공간이고요. 4. 민간체육시설은 개인, 기업, 법인, 사회단체, 체육단체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윤 추구의 영리체육시설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문제 21. 생활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공공경기장 시설, 근린체육시설, 광역체육시설. 2. 이용자에 따른 분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3. 민간체육시설 분류는 비영리체육시설, 개인 또는 기업의 영리체육시설. 4. 공공체육시설 분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문제 22. 생활체육시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시설 대여 서비스는 장소와 기구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안전 및 저렴하게 제공. 2. 프로그램 서비스는 운동 참여자에게 생활체육의 활동 내용을 제공. 3. 조직 결성 서비스는 동호회 조직 결성과 활동 지속 역할 제공. 4. 지도 서비스는 시설의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원. 5.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원이 건강, 체력, 이론 상담을 제공. 6. 안내 서비스는 공공단체나 민간에서 생활체육 정보를 수집, 분류, 비치하고 제공입니다. 파트 4.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23. 생활체육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체육 참가자에 대한 안내자, 지시자, 영향력 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1. 안내자의 역할, 생활체육 경로를 제시하고 참가자의 생활체육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서 바람직한 활동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 2. 지시자의 역할, 참가자를 관리하고 지침, 명령의 형태로 참가자를 통제. 3. 영향력 행사자, 참가자가 생활체육 활동에 몰입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권위보다는 지도자의 인격과 식견, 매력에 의한 영향력을 통해 참가자를 지도합니다. 문제 24.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2. 운동기능 전수. 3.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전달. 4. 체력을 진단 및 운동 처방. 5. 체육시설 운영관리. 6. 생활체육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 전개. 7.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착이 있습니다. 문제 25.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도공의 활투와 신통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1. 도덕적 품성. 2. 공정성. 3. 의사 전달 능력. 4.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5. 투철한 사명감. 6. 칭찬의 미덕. 7.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문제 26.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개인과 단체의 목표 제시와 확인.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개발. 3. 참가자의 동기, 유발. 4. 긍정적 분위기, 조성. 5. 적절한 프로그램, 창조. 6. 생활체육 활동, 조직. 7. 구성원의 공유의식, 응집력, 동료의식을 높입니다. 문제 27. 생활체육 지도자의 유의사항 5가지 이상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1. 시간 준수. 2. 복장에 의해. 3. 공정성. 4. 적절한 용어 사용. 5. 칭찬과 질책 분배. 6. 긍정적 대화. 7. 연습 계획 파악. 8. 개인의 특성 파악한 훈련 계획표 지참이 있습니다. 파트 5.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체육 지도 일반 문제입니다. 문제 28.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 문제는 단골 출제되며 작년에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보답형평평과 육자전전사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1. 프로그램 평가 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보완성. 2.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다양성. 3.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성. 4. 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성. 5. 참여자가 더 쉽게 참여해야 한다는 편의성. 6. 참가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욕구 반영성. 7.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자발성. 8. 전문가에 의해 운영, 관리되는 전문성. 9.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전달성. 10.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사회성. 11. 올바른 지식, 전달. 12.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 13.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문제 29.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건강탐시협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1. 건강유지. 2. 건전여가. 3. 탐구능력. 4. 시민정신. 5. 협동정신을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6. 신체적이고 정서적 건강을 증진. 7. 운동기술의 습득과 건전한 품성을 개발. 8.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 9.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도합니다. 기혼의 협조 이렇게 암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기분 전환과 즐거움을 통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누리게 하.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 유지에 힘쓰. 의사 전달 능력과 독립심을 배양시킴. 협동성, 준법 정신, 책임감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킴.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꾀합니다. 파트 6. 지금부터는 작년에 추가된 문제입니다. 문제 30. 생활체육 지도자가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응급처치 교육. 2. 인성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성폭력 예방 교육. 5. 스포츠 인권 교육. 6. 전문 지식 교육이 있습니다. 문제 31. 생활체육 지도시 성추행 및 성희롱 예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무의식적인 신체 접촉에 주의한다. 2.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특정 부위를 응시하지 않는다. 4.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5.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6. 거부해서 표현 시 즉각 중단하고 사과한다. 문제 32. 생활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생활체육시설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 2.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추진. 3. 범국민적인 홍보 추진 및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 4. 생활체육 활동의 조직화와 우수 지도자 양성과 배치. 5. 생활체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처리 제도 개선. 6. 생활체육 활동 효과 파악 및 정책 지원 평가체계 구축. 7. 생애 주기별, 계층별 생활체육 지원체계 추진 등이 있습니다. 문제 33. 심리 상태가 흔들릴 때 심리를 안정시키는 훈련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사고의 정지는 부정적 생각을 정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2. 인지 재구성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면 제외하고 3. 명상법, 심호흡으로 긍정과 자신감으로 안정을 찾고 4. 루틴에 따른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문제 34. 체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인간의 생활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입니다. 2. 질병과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힘인 방위 체력과 3. 근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인 행동 체력으로 나뉩니다. 문제 35.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신정국 교사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1. 신체적 가치는 건강 및 체력 증진. 2. 정서적 가치 또는 심리적 가치는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3. 국민생활적 가치. 4. 교육적 가치. 5. 사회적 가치는 팀워크, 규범, 공동체 의식 등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문제 36. 스포츠의 기능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스포츠의 순기능은 체력 유지와 긴장 처리, 사회통합, 목표, 성취, 적응기제 강화 등이 있으며 2. 스포츠의 역기능은 신체적 소외, 강제와 사회 통제, 상업주의와 군국주의,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문제 37. 스포츠 일탈과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보세요. 1. 스포츠 일탈은 스포츠 자체의 규범과 법률, 규칙, 가치를 훨씬 능가하여 과동조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2. 부정적 일탈 유형으로 폭력, 약물, 부정행위, 범죄, 승부조작 행동 등이 있으며 3. 긍정적 일탈 유형으로 과도한 트레이닝과 부상 투혼, 운동 중독 행동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 구술 문제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최초로 제 나름대로 제 분류 방식으로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분류했습니다. 생활체육 공통,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시설,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 일반, 최근 추가 문제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기출문제를 재배치하다 보니 비슷한 문제가 연달아 있습니다. 매년 문제 유형이 조금씩 변형되어 출제된 이유도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가 추가되더라도 현재 분류된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므로 현재까지 문제만 잘 관리하시면 생활체육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술시험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으면 되는데요. 반복해서 자주 들으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구술시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자신있게 말하시면 되고요. 채점관 3명에게 점수를 각각 받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문제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이 말해야 일정 점수를 받게 되겠죠? 알겠죠? 꿀팁, 정보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구술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구술시험은 미리 정해진 여러 개 문제에서 수험자 본인이 추첨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매년 새로운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고요.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는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과 노인 구술 시험 문제 관련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에 대해 자세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종목 합격 후에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추가로 응시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야 나중에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유소년 종목 문제입니다. 유소년은 유아기 특성, 유소년 운동 지도 방법, 유소년 지도 시 유의사항, 유소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점, 유소년에게 프로그램 지도 시 꼭 갖추게 해야 할 덕목, 유소년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지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51. 유아기 발달 상태, 발달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머리에서 발끝으로,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고 큰 근육의 운동 능력으로부터 작은 근육의 운동 기능 순으로 발달합니다. 2. 신체 부위별 크기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52. 유소년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뼈나 근골격계가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신체의 기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니 2. 저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형태로 지도하는 것이 좋으며 3.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기 때문에 흥미와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고요. 4. 과도한 경쟁과 승리에 대한 집착보다는 스포츠맨십, 인격 형성, 성취감, 자신감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문제 53. 유소년 운동 지도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신체 크기가 작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머신이나 도구를 사용하고 2.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열성에 주의해야 하며 3. 수분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고강도의 운동은 유소년의 작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5. 전체적인 근성장도나 움직임이 조화롭게 안정되어 있지 않아 흥미 위주의 저강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문제 54. 유소년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집중력이 짧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 이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흥미 위주의 재미있고 운동이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3. 고강도보다 중강도, 저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자연스럽게 단련시킬 수 있고 4. 성장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부상 없는 중강도,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5. 유산소성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55. 유소년과 성인의 트레이닝 생리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유소년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심장의 박출량이 적어서 안정 시 심박수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 운동 시에도 체내에서 요구하는 요구량에 맞추어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3. 상대적으로 작은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5.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성장기인 만큼 전체적인 신체의 근육 패턴이나 움직임이 조화롭게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 정확한 자세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문제 56.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청소년과 성인 근력 향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성인은 웨이트를 하면 근비대가 일어나고 2. 유소년의 웨이트는 근성장 및 기초대사량 증가, 유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3. 유소년은 성장기의 운동 단위가 활성화되고 근육 내부의 힘이 강화되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57.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자질 또는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유도해야 하고 2. 유소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3. 봉사정신, 인내심과 평정심, 건전한 성품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58. 유소년 운동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전체 영양 섭취의 50에서 60%는 탄수화물, 25에서 30%는 지방, 12에서 15%는 단백질로 영양 섭취를 해주어야 하고 특히 성장기의 철분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3.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는 피해주고 과도한 탄수화물은 지양하며 각종 채소들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59.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아 심폐지구력, 근력 등이 부족하고 2.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합니다. 3. 재미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저강도로 구성하여 지도하고 4.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문제 60. 유소년에게 고중량 운동을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움직임에 대한 견고한 패턴이 몸에 갖춰져 있지 않은 유소년의 경우 2. 부상의 위험도 있고 무리한 자극 및 성장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 맨몸 운동을 하거나 적당한 중량으로 근골격과 성장판을 알맞게 자극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문제 61. 유소년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신경계가 매우 유연해지며 열성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2. 성장에 도움이 되고 경기력 또한 향상됩니다. 3. 성장기 때 운동을 하면 운동 단위가 활성화되고 근육 내부의 힘이 강화됩니다. 문제 62. 유소년이 저항운동, 보디빌딩을 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유소년기의 적절한 저항운동으로 신체적으로 근력의 발달, 운동 감각을 향상시키며 2.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3. 신체 구성의 개선과 심폐기능 강화, 운동 감각 향상 등이 좋아집니다. 4. 비만을 예방하고 바른 운동 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 63.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성범죄 신고 의무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2. 학교 내 성고충 상담원과 협의하여 피해자를 긴급 보호 조치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4.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 문제 64. 유소년 생애 사주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생애 사주기는 유아기,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유아기에는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2. 청소년기에는 즐거운 학교생활 3. 성인기에는 건전한 여가 4. 어르신기에는 건강한 노후를 보냅니다. 문제 65. 유아기 운동 발달 4단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1. 신체적 발달, 운동기능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로 구분하기도 하며 2. 미국의 갈라효는 반사운동 단계, 초보운동 단계, 기본운동 단계, 전문운동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문제 66.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위에 54번 문제와 답 참고하세요. 1. 집중력이 짧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 이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흥미 위주의 재미있고 운동이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3. 고강도보다 중강도, 저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자연스럽게 단련시킬 수 있고 4. 성장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부상 없는 중강도,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5. 유산소상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67.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위에 54번 문제와 답 참고하세요. 1. 집중력이 짧고 신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 이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흥미 위주의 재미있고 운동이 즐겁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3. 고강도보다 중강도, 저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자연스럽게 단련시킬 수 있고 4. 성장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부상 없는 중강도,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5. 유산소상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68. 아동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위에 52번 문제와 답 참고하세요. 1. 유소년은 성인과 달리 뼈나 근골격계가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신체의 기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니 2. 저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형태로 지도하는 것이 좋으며 3.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기 때문에 흥미와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고요. 4. 과도한 경쟁과 승리에 대한 집착보다는 스포츠맨십, 인격 형성, 성취감, 자신감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노인 종목 문제입니다. 노인은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는 노인 지도실 유익사항, 노인 지도자의 자질, 노인 운동할 때 신체적 변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81.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 82.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유연성과 근력, 균형 감각과 골 밀도가 떨어지고 2. 각종 혈관 질환 및 외과적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력 확인을 최우선이어야 하고 3. 기억력 감소와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이나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4. 그래서 운동 전 준비 운동과 정적인 스트레칭 등을 통해 상해의 위험을 줄여주고 5.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늘려주며 저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증가시켜주어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골밀도 역시 증가시킵니다. 6. 또한 체력의 증가로 무기력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 83.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운동 처방 방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신체적 상태는 근육량 감소, 근력 저하, 유연성 저하, 균형감 저하가 있으며 2. 정신적 상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상태가 있습니다. 3. 운동 처방으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 2에서 3회를 30분 이상 실시하고 중강도 저항 운동 2에서 5회를 실시합니다. 문제 84. 노인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한 설명해보세요. 1.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 운동에는 일반인과 차이 없이 영양을 섭취해주면 됩니다. 2. 다만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칼슘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또한 노인의 경우 많은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4.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이 1kg당 1.5에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채소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85. 노인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합니다. 3.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하고요. 4.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5. 무리하게 고중량 운동은 주의해야 하고요. 6. 러닝보다는 사이클,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86. 노인 운동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1.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활동 지침과 안전 및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2. 지지감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자아 존중감을 상승하게 합니다. 3.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표현이 필요합니다. 4.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거리, 고통, 관심사를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87.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쉬우며 2.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육축 및 골 밀도가 낮아지며 3. 오랫동안 굳어있던 자세 때문에 허리 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외과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최대 산소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5.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피부 및 지방 조직 감소, 세포 감소, 뼈대와 수액근 약화, 치아의 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6. 신체 외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흰머리 증가, 머리카락 감소, 주름살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문제 88. 노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신체적 효과로 순환계, 호흡계, 근육계, 골격계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심리적 효과로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정신건강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3. 사회적 효과로 세대 교류 촉진, 새로운 역할 환경 조성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89.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신체 조성, 뼈 건강, 신경근 긴장, 스트레스 수준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형태 이용을 권장합니다. 2.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 가벼운 조깅, 수영, 걷기 등이 있습니다. 3. 빈도는 일주일에 3에서 5회가 적당합니다. 4. 강도는 심폐계, 근육 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만 설정합니다. 문제 90.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큰 근육을 사용한 운동을 초반 배치하여 저항 운동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1. 하체 운동은 레그 프레스를 초반에 배치합니다. 2. 상체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 시티드, 로우 등을 초반에 배치합니다. 3. 노인의 유연성과 낮은 골 밀도 등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4. 맨몸 운동 또는 튜빙 밴드, 짐스틱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위별 운동보다는 전신 또는 여러 근육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91. 노인기, 즉 만 65세 이상 체력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근력 및 골 밀도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몸 운동으로 측정하며 2. 상지의 경우 악력의 강도, 하지의 경우 맨몸 스쿼트로 측정하며 3. 주름 평가로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등을 평가합니다. 문제 92. 노인 노하우는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2.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3.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 미습관으로 근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4.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퇴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문제 93.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근 감소증과 영양 및 수분 보충의 부족 2.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부족 등의 원인이 있으며 3. 고강도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으로 극복합니다. 문제 94.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노인의 경우 유연성, 근육량, 심폐기능, 골 밀도 등이 감소하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운동 진행 시 부상의 위험 또한 더 높습니다. 2. 그러므로 운동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 및 준비 운동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3. 가동 범위 및 중량을 낮춘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게끔 지도합니다. 문제 95. 노인에게 머신 운동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먼저 시범을 보여 이해를 도와야 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안전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운동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저강도로 실시하며 3. 런닝머신으로 불리는 트레드밀보다는 무릎에 무리가 덜한 고장 자전거 등을 권유합니다. 4. 운동 전 해당 운동에 대한 목적을 상기시켜줍니다. 문제 96. 노인 운동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노인 질병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운동 처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97. 고혈압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수축기 140 수은주 밀리미터, 이완기 9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98. 고혈압 있는 노인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운동 전 혈압을 체크합니다. 2.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동 지도를 합니다. 3. 낮은 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고중량 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문제 99.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운동 시작 전 혈당 체크를 합니다. 300mg BL 이하로 권장됩니다. 2. 저혈당인 경우 운동 시작 전 당을 섭취하여 보충하고 3.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주 3에서 5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하고 4. 식품과 인슐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문제 100. 관절염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관절에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 2. 저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3. 사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문제 101. 협심증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유산소 운동은 가슴 통증을 느끼는 수치가 100%일 때 그 수치의 70% 강도로 30분가량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2. 차가운 공기가 허파를 자극하면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운동을 피합니다. 3.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저강도로 실시하며 발살과 호흡법은 금지합니다. 문제 102. 생활 스포츠 코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생활체육 현장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진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2.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문제 103. 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환자의 의식 유무 확인 후 119에 신고하거나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한다. 2.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부상이 있다면 얼음찜질, 손상 부위에 대한 압박,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4. 기도가 막혔다면 하임리 힙업을 실행한다. 5. 화상 시 해당 부위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문제 104. 노인 지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합니다. 3.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하고요. 4.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5. 과도한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은 절제합니다. 문제 105.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분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위에 104번 문제와 답 참고하세요. 1.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분류하며 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3.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하고요. 4.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도 참고하시고요. 추가 정보는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